이해하시다면 바로바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칠판에 적어서 느낌이 감회롭네요.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자, 평면 좌표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평면 좌표는 큰 문제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공식을 안 해왔다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공식들만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제가 평면 좌표에서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 수직선일 때는 못 구하면 큰일 나고요. 수직선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좌표로 나타나죠. A가 A, B야, B가 C, D야 라고 했을 때 A, B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하냐면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유가 뭐였어? 라고 하면은 얘는 두 점 사이를 딱 찍었을 때 피타고라스를 만들 수 있다 했어요. 피타고라스. 두 점을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게 뭐 A-C, B-D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값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0도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 거리는 라고 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이용했다. 이거였어요. 이건 일단 모르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증명해봐 라고 하는 파트가 여기 딱 하나 나와요. 증명해봐 라고 했던 파트가 바로 파푸스 정리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중선 정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은 삼각형이 있었어요. 중간을 자르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중간을 자르는 선을 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90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공식이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의 합은 이라고 했었어요. 양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증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하자면 여기 원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C,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C,0이에요. 여기는 A,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식을 딱 다 적으면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중선 정리였습니다. 됐나요? 일단 초창기는 이 정도였어요. 초창기는. 후반부에 뭐가 나와? 이제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까지가 여기 내용 다 해요. 그게 다예요. 여기서.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복합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됐죠?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1번은 볼 게 없다 야. 볼 게 없다 야. 그치? 자세히 보니까 점과 점 사이 그냥 써달라는 거네. 공식 써달라는 거네.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는 여러분이 1번 유형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괜찮을까요? 자,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은 -1,2고요. B라는 점은 0,1이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 썼어. 그럼 뭐라 하면 돼? 그 P점을 그냥 A,0이라 합시다. X축 위니까.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 말 자체가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의미예요. 의미 같은 거리니까. 근데 공식 봐봐. 옆에 공식 보면 뭐가 있어 하필? 루트가 껴있단 말이야. 우리는 루트가 꼴배기가 좀 싫단 말이야. 꼴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양변에 제곱을 해봅시다. 이러고 있어요. 제곱해서 어떻게 루트를 없애서 적어서 어떻게 적었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차 방정식 나옵니다. 저건 참고로 A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2차도 아니에요. 저거는 1차 방정식 그냥 풀이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뭐 A는 마이너스 뭐 나올라나? A는 마이너스 2인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됐을까요? 혹시 안 되신 분 없으시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3번 유형 삼각형 결정하기가 나옵니다. 삼각형 결정하기. 자, 삼각형 결정 문제는 보통 뭐 풀어볼까? 그냥 19번 풀어볼까요? 19번. 눈에 보이는 거 합시다. 19번 문제 보시면은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1, B라는 점은 1,3, C라는 점은 5,-1. 자, 여기서 힌트가 많아. 솔직하게 힌트가 많아.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래.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거의 웬만하면 직각삼각형. 웬만하면. 또 다른 거는 쌤 x좌표나 y좌표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진짜 없어요. 왜? 아직 우리 공식을 안 배웠거든요. 좌표에서의 공식 있죠. 점과 뭐가 필요해?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어야 높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해가지고 넓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두 번째 방법 있죠? 신발끈 정리라고 있죠. 신발끈 정리. 맞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신발끈 정리? 자, 신발끈 정리 간단하게 볼까요? 자, 넓이 공식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주세요. 삼각형. 신발끈 공식은 뭐였냐면 2분의 1로 시작했어요. 왜? 넓이는 항상 2분의 1이었으니까요. 삼각형이니까. 신발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1, 1,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A, B, C, A로 돌아와서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삼각형. 마지막 돌아와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씌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15, 1. 서로 곱해요. 서로 곱해서 더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서로 곱해서 더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인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곱한 건 맞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원래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 플러스 3으로. 마이너스 1이었어요? 플러스 1로. 마이너스 5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신발끈 공식입니다, 이게. 왜 하필 거기 마이너스 1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못해서 그래요. 이거 충격량 배우셨죠? 충격량을 줄이려면 한번 별로 뒤져야 되니까 별로 참고해요. 그리고 2분의 1 줄여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됐죠? 첫 번째 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 배워야 나와요. 원래 뒤에 직선이잖아.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없냐? 있어. 중학교 1학년 방법.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 순서쌍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때. 순서쌍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5, 마이너스 1은 어딜까요? 그러면서 여기 찍었다는 거예요. C. 1,3은 어딜까요? 여기였어요. E. 마이너스 1,1은 어딜까요? 하면서 여기 찍었어요. A.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비슷하게 그린 건데 직각같이 그렸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들어서 뭐 했어? 여기 세 군데의 공간을 빼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공식 외울 거예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의도대로 지금 한 번만 갔다 하는 거지. 그치? 일단 어떤 삼각형인지 증명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도 풀 수 있다. 뭐하러 증명해? 그럴 거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시면은 7개에서 9개 정도가 나와요. 7개에서 9개. 이것 중에 포함하면 9개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까지 있으니까 좀 많아요. 공식 외울 게. 너희가 이미 다 배웠어. 지금 얘기해볼까?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볼까?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넓이 공식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모르면 이건 큰일 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맞죠?
중학교 2학년 때 자, 이 R은 누구냐면은 레저번이라는 녀석이에요. 레저번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가 R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사인이라는 친구를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인.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일단 5개. 하나, 8개네요. 8개. 거기 3개가 더 붙을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외우라고 이거까지. 오케이?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까요, 우리? (21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 외심이래요. 외심. 자, 이 문제 하나는 나중에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3단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0과 2,6과 5,마이너스 3을 이루고 있는 외심이야. 방금 얘는 내심이었습니다. 내심. 외심은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깥쪽. 외심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AO, BO, CO,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아요 라는 거예요.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이게 외심. 내심은 각을 이등분하는 겁니다. 각을 이등분 또는 변에서의 거리가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변에서의 거리가 같아요. 자, 무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어차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가 나오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또 루트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양변을 뭐 해주고 시작하자? 제곱을 해놓고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AO의 제곱, 즉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친구는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6의 제곱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은 뒤에 걸로 그냥 이어서 가져올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6이었네요. 왜 플러스로 적은 거야? 플러스는 왜 나왔지? 오늘 선생님 공식이 잘 안 적히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5의 제곱 C 플러스 C B 플러스 진짜 안 되네요. 오랜만에 나도 잡으니까 안 된다. 자, 이렇게 돼요. 두 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연립해주면 돼요. 참고로 여기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져요. 그냥 뭐만 하면 돼? 연립만 해주면 돼.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자, 그 옆에 있는 거 또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최소값. 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나 자, 24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루트 x제곱 플러스 16과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 여기 y 주겠죠. 사실은 y 줄 겁니다. y. 근데 이제 문제 거기 밑에대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 친구는 이라고 해요. 주어를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뭐라고 해? x,0이라는 점과 라고 얘기해요. x,0이라는 점과. 그럼 16이 나오려면 사실 뭐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4의 제곱이니까 뭐와의 거리라는데 0,4 사이의 거리였구나. 또는 0,-4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됐죠? 0,-4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네요. A가 양수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네요. A가 양수라 있었으니까 지우러 봅시다. 지우러 갑시다. 근데 안 나와 있으면 둘 다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똑같이 x, 0과 0,2인데 얘도 2가 될지 마이너스 2가 될지 몰라요. 근데 b의 부호를 보니까 양수래. 오케이, 너도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구나. 아, c네요. c가 음수돼 있네요. 미안합니다. c는 3이죠. 죄송합니다. 3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 그래 x 빼기 3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됐죠? 그러면 A, B, C 다 구했어요. A, B, C 다 구했어요. 맞죠? D 하나 남았네요. 그럼 봐봐. 0,4는 여기다 칩시다. 0,4. 3, 마이너스 여기다 칩시다. 원래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대충 그리기 위해서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x,0은 사실 여기 있어야 돼? 굳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야. 왜? 튕겨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는 거?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좋거든.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좋거든.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좋단 말이야. 다이렉트로. 여기 위에 x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x, 0이야? 여기가 오케이 최소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요지는 뭐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문제 혹시 x좌표도 찾으라고 했나? B 거기 C죠. BC의 길이니까 그냥 정말 점사에 써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끝났어요. 그럼 질문. 만약에 x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x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이건 그냥 함수 구하시면 돼요. 이 두 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를 구해? 1차 함수를 구해서 무슨 절편 찾으면 돼? x절편 찾으면 돼요. 오래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오래 생각할 건 아니야. 왜? y좌표 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냥 기울기 쓰셔도 되고 1차 함수 구하셔도 되고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이런 방법도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여담의 문제이고요, 여담. 저의 여담. 제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제가 선생님이라면. 됐을까요? 여기까지 혹시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슬슬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최대 최소 문제를 하나 더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30번입니다. 30번. A라는 점은 0,1이고 B라는 점은 4,3인데 X축 위에 점 P라는 게 있대요. P라는 점을 또 A,0이라 한번 더 볼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A, 그때의 P의 좌표 A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알파라 할게요. 그냥 알파 A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합시다. 알파라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나는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부터. 그럼 뭐 AP의 제곱을 어떻게 표현해? 루트 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알파 제곱 1제곱 이렇게 되고요. BP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서 두 개를 더해버려. 더하면은 얘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16 2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이래요. 근데 보자마자 우리 떠올려야 돼. 2차 함수네. 2차 함수니까 뭘 만들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 이거야. 또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귀찮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꼭지점 찾으세요. 축부터 찾으라 돼. 축. 마이너스 2a 분의 b 보자마자 딱 떠올리는 숫자 있잖아. 2 하나 있잖아. 2 맞죠? 알파가 2일 때 이거 알파가 2일 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지. 그때 알파 2를 대입해서 끝내버리면 되겠죠. 혹시 이해 안 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됐다고? 괜찮아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됐죠? 완전 조금씩 만들어도 상관없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조금 빠른가요 혹시?
괜찮으세요? 15쪽 드디어 나왔네요. 중간 정리. 증명이 아예 거기 나와 있네요. 빈칸 채우기로. 증명이. 자, 네모하는 알맞은식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해볼까요? 똑같은 걸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A, B, C, 똑같이 나왔네요. 자, AB의 제곱, AC의 제곱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럼 뭐라 하면 AB의 제곱은 AB,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됐죠? 이거 저기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2배의 A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거든요. 걔들은 신경 쓸 건 없거든요. 이거야. 그래서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얘는 뭐 할 게 없는 거지. 혹시 괜찮으세요? 다들 안녕하신 거죠? 왜 이렇게 다들 죽어가지고 야씨 시험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씨 시동 빼고는 씨 며칠 됐다고. 알았어 잠깐 풀어. 천천히 해볼까 그래. 잠깐 풀어보세요. 첫날이라 오늘 그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질문을 받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제가 질문을 웬만하면 다 받고 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숙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첫날은 좀 많고 오늘도 프리 시간 좀 드리고 이러면은 조금씩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목표는 있는데 모르겠다. 내가 해줄지 모르겠다. 내 목표 뭐일 것 같아? 지금 딱 봐도 느낌 보지 않아요? 단원을 끝내는 게 목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 100문제가 좀 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리고 특강 안 할 때 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 특강 안 할 때. 좀 무리한 부탁을 좀 해볼까 해. 무리한 부탁을 100몇 문제만 좀 해줘. 서술형 빼고. 한동안 서술형 1등급을 일단 건너뛸게요. 시간 되면 제가 뒤에서 할게요. 아니면 그 수요일 특강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두세 단원씩 묶어가지고 그냥 한번 쫙 처리해보는 쪽으로 하자고요. 우리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기본 문제 위주라도 최대한 많이 한번 풀어주세요. 최대한. 참고로 지금 진짜 특강 안 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자고요. 특강 안 하니까. 자, 내분점과 외분점. 이제 외분점이란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외분점이란 용어는 안 써요. 근데 의미적으로 남아있어요. 이 문제가. 의미적으로 남아있어서 그냥 저는 같이 설명도 하고요. 또는 공식은 몰라도 돼라고 합니다. 외분점에 대해서는 특히. 외분점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든 소개해 드릴 거예요. 됐죠? 자, 내분점 증명부터 간단하게 해볼까요? 증명. A, 0이라는 점과 B, 0이라는 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m 대 n이라고 하는 비율로 P라는 점 x, 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내분점 안에서 비례배분해 준 거예요. 비례배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거. 비례배분. 그래서 AP 대 BP가 몇 대 몇? m 대 n입니다. 이거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AP의 길이는 x-a라 될 수 있고요. BP의 길이는 b-x라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던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다는 거예요. mb-mx는 nx-an 넘어가면서 m 더하기 nx는 mb 더하기 na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x라는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내분점은 덧셈입니다. 참고로 외분점은 뺄셈입니다.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점, A, B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보자. B라는 점, C, D가 있었어요. 여기 위에 점, 한 점 P, X, Y라고 하는 점이 M인데 N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처럼 아까처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M 대 N 되는 거 찾고 싶어요. 이거 얘기야.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 M 대 N이 어떻게 해도 M 대 N이냐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M 대 N이기도 하고요. 가로로 딱 해도 M 대 N. 이거 옛날 닮은 성질 이런 거야. 닮은. 중학교 2학년 거.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보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세로로 보는 것도 얘랑 똑같아. 사실 그걸 세로로 세웠을 뿐이야. 맞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P라는 좌표는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X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식처럼. 왜?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랬잖아.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야. MC, A, MD, AB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게 내분점입니다. 그 내분점 안에 가장 유명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미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중점입니다. 중점은 몇 대 몇인 거야? 결국에는 1대 1인 거예요. 1대 1. 그래서 1 넣어가지고 2분의 AC, 2분의 BD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평균. 중점은 두 개 더해서 반 나눠 이거야. 결국에는 두 개 더해서 반 나눠 이게 다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Q라는 점, 이게 외분점이라는 친구인데요. 됐죠? 외분점이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큰 건데요. 바깥쪽. 다른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만나볼 표현 중 하나예요. 연장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연장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선분이라고 표현해요. 선분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분 안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연장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연장선. 바깥쪽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안쪽은 아니야. 분명한 건.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얘기해요. 외분점. 그거를 M 대 N 이렇게 되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찾아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원래 증명 안 해요. 왜? 이제 없어졌으니까. 증명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아두면 좋기는 해. 근데 몰라도 돼. 모르고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나는. 원래 이게 있어. 이게 있어. 근데 너무 귀찮잖아 솔직하게. 어차피 M 대 N은 숫자로 줄 거야. 앞으로는 숫자로 줄 거야. 만약에 내가 가정할게. 얘가 5대 2야. 5대 2라고 해보자. 그럼 실제적으로 몇 대 몇이 돼? 3대 2 되지 않을까요? 3대 2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AQ를 3대 2 내분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B가 되는 거예요. B. 내분점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Q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A, B 하면 되는구나. P, Q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P, Q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얘의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 공식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요. 내분점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적으시면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Q에다가 3을 곱해 3P, 3Q. 그 다음에 3A, 3B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좌표가 A, B도 나중에 숫자로 줄 거 아니야 나중에는. 됐죠? 이 좌표가 누가 되면 돼요? 얘가 되면 돼요. C, D면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 몰라도 풀 수 있다고. 내분점으로만으로도 풀 수 있다고 사실은. 알면은 요거 써.
몰라도 풀 수 있어. 이거야. 몰라도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잘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처럼 선분이냐 연장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진짜 치사한 문제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선. 직선은 둘 답니다. 둘 답니다. 그러니까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연장선이냐 선분이냐 직선이냐 직선이라고 하면 얘 둘 다 포함해야 된다고. 얘 둘 다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받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가지고 3단원에서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사용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런 녀석이 있었어요. 됐죠? 이거 알아두면 좀 편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혹시 이해 안 됐다고? 증명 간단하게만 했어요. 일부러.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혹시 외분점도 증명해드려요? 필요한 사람 손? 무슨 문제 넘어가요? 자, 51번 갈게요. 55번 갈게요.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 풀어줄까? 55번 문제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약간 닮음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닮음스러운 문제. 됐죠? 삼각형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두 개의 형태가 다른 거야.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선 그어놓고, 몰라 대충 비슷하게만 해볼게.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문제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넓이가 저 넓이의 2배다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2배다. 2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BC가 넓이는 누구의 비로 본다는 거야? 밑변 길이 비로 봅니다 였어요. 밑변 길이 비로 봅니다. 이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유는 뭐였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였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똑같단 말이야. 높이 나누기 2까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의 비로 본다? 밑변의 길이 비로 본다 이거였어. 근데 얘는 뭐였어? 얘는 뭐였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도 맞지만 당연히 얘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라는 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누가 나왔어? 외곽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돼 있던 거야. C, D 얘도 참고로 두 개의 공식 똑같습니다. A, B 대 AC는 B, D 대 C, D입니다. A, B 대 AC는 B, D 대 C, D 그거였고요. A, B 대 AC는 B, D 대 C, D. 뭐 어떤 사람 새우 공식이었나 뭐 이렇게 외웠다고 하는데 잘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긴 거 대 짧은 거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중학교 2학년 다른 혹시 까먹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내분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비례식이라서. 자, 결론. 우리는 55번 풀 때는 지금 밑에 게 필요해.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 라는 거야. 제곱의 비가 아니라고 이거 조심해달라고 닮음은 아니니까. 됐지? 자, 그랬을 때 55번 문제 보면은 B라는 친구는 4,-2였고 C라는 점은 5,1을 결국에 1대2가 됐다라는 거예요. 2배 차이 났다 넓이가. 1대2로 내분점 찾아줘라 이거 얘기인 거라고. 1대2로 내분점. 그럼 공식 뭐였다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5 1 이렇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해서 답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제가 중학교 2학년 것 때문에 제가 잠시 찍어봤습니다. 괜찮으실까요? 60번으로 가볼까요? 60번. 자, 60번 문제 보시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점의 좌표가 3,5가 되었다 이런 표현 썼어. 중점의 좌표가 맞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점의 중점이 여기인데 그 점의 좌표가 3,5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장 쉬운 것부터 하자고. 우리는 요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시작하면은 둘이 항상 어떻게 했다? 같다라고 두고 시작했다는 거야. 같다. 두 식을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m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mx 플러스 n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의 두 근의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이긴 한데 맞죠? 하필 여기에 중점의 x좌표가 3이 됐네요. 중점 공식 뭐였다고? 더해서 반띵이었단 말이에요. 더해서 반띵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얘가 6이 돼야 돼요. m은 끝났어요. 맞죠? 문제는 선생님 n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n은요? 아직 안 구해봤잖아요. 맞죠? 자, 요 점을 알파라 두는 거는 잘해요. 알파 콤마 요 점도 베타 콤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2차에 대입할래? 1차에 대입할래? 2차이야. 그럼 당연히 누구로 대입해? 1차지. 쉬운 건 1차잖아. m 여기서 구했다고 2라고 구했다고. 그럼 뭐라 하면 돼? 2알파 플러스 n 2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 이 두 개의 중간에 있는 게 5가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다시 한번. 그러면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배 n은 10이 돼야죠. 당연히 더해서 반띵을 했을 때 5가 되면요. 뭐 얘는 위에서 6개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지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문제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안 풀린다, 문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공식을 잘못 알고 있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중학교 걸 내가 모르고 있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됐나요? 자, 63번 같은 것 때문이에요. 63번.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유. 63번에 보시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 표현 때문이야. 표현. 거기 세 번째 뭐죠? 63번 첫 번째 줄 봐봐. 연장선 위에 있고 이 표현 때문인 거야. 연장선 위에 있고 이 표현. 됐지? 그래서 이거 문제 꼼꼼히 읽으라. 꼼꼼히 제발. A라는 점은 2,2라고 되어 있고 B라는 점은 5,8이라고 되어 있어요. AB의 연장선 위에 이 AB가 AB의 2배가 BC의 3배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3대2라는 얘기예요. 3대2. 3대2. 길이가 3이고 길이 2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된다고. 맞죠? 그러면 나는 요 점은 몰라. X, Y라 할게 내가. 우리 그 C 좌표 구해달라고 하니까 A랑 B가 돼 있네요. A를 합시다. 있는 대로 합시다. 됐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아까 요 공식 몰라야 된다고. 이거 몰라야 된다고. 솔직하게. 어떻게 하냐고? A와 C를 3대2로 내분해봅시다. 차라리. 하나로만 밉시다. 공식 하나로만 밉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야? 3 더하기 2. 3 더하기 2. 3은 C 쪽으로 3A, 3B. 2는 A 쪽으로 4, 4 했을 때 이 값이 누가 되면 돼? 5,8이 되었어요. 그냥 해버리면 된다고. 그냥 식 밀어버리면 된다고. 얘는 어떻게 보면 계산 쭉 밀면 돼. 그러니까 표현 꼭 읽어야 돼. 선분이냐, 연장선이냐, 직선이냐까지도 읽어야 돼. 직선 문제는 마지막에 뭐 물어보냐? 그 두 점 사이 거리 얼마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선 배우고 나면은 뭐 나오겠어요? 그 두 점 사이 기울기나 직난 직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7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빠르면 얘기는 하세요. 들어는 줄게요. 알겠죠? 맞춘다고 얘기가 안 했어요. 자, 몇 번 되죠? 70번. 자, A, B, B, C, C의 중점이 각각 저거다. A, B, C의 꼭지점의 세 좌표의 합은이라고 물어봤네요. 맞죠? 이렇게 데이터 가정을 합시다. 됐죠? 중점은 너무 쉽지 않아요? 이 점의 중점은 어떻게 표현해요? 당연히 2분의 A 더하기 C 2분의 B 더하기 D. 맞죠? 여기는요 2분의 C 더하기 E 2분의 B 더하기 F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2분의 A 더하기 E 2분의 B 더하기 F. 각 좌표가 문제에 나와 있대요. 몇 콤마 이렇게 나와 있대요. 전부 다. 됐죠? 이거 세 개 더하면 뭘까요? 이대로 더하면 뭘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콤마 B 더하기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 구하라는 것도 이거 아닐까? 문제 구하라는 게 X 좌표의 합과 Y 좌표의 합은 얼마일까요? 맞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세 개의 좌표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됐어요? 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가 이거 그려놓은 이유는 무게중심 설명하려고.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진짜 중요했어,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을 존나게 배웠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삼각형이었고 그 삼각형 안에서 처음에 내심을 배웠고 두 번째 외심을 배웠고 저 뒤에 가서 갑자기 무게중심 같은 걸 배워. 비율 배우면서. 그리고 피타고라스 배우고. 그치? 자, 일단 무게중심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 무게중심은 누굽니까? 정의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게중심의 정의 하면은 잘 몰라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몰라요. 되게 기억하는 거예요. 2대1이요, 이것만 기억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원래 중선의 교점이에요. 아까 중선 얘기했죠? 중간에 자르는 선이에요. 중간에 자르는 선. 한 꼭지점을 기준해서 자르는 선, 한 꼭지점을 기준해서 자르는 선. 이쪽이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르는 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중심, 그래비티 포인트라고 얘기해서 G라고 만적을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성질이 나온 거야. 얘가 몇 대 몇일까?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얘기했던 거야. 2대 1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2대 1.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개 더 얘기하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넓이 비에 두고 얘기를 들어갑니다. 넓이 비. 요 삼각형은 전체의 2분의 1이야. 요 삼각형은 전체의 3분의 1이야. 이런 거 얘기한다고. 요 삼각형은 전체의 6분의 1이야.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편하겠죠. 무튼 그거는 중학교 이야기이고요. 중학교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좌표 내에서 무게중심 공식은 뭐였는가? 이거야. 곱기를 하자. 이거야. 곱기. 자, 요점 좌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점의 좌표는 요 친구예요. 요 친구예요. 됐죠? 요 점의 좌표. 자, 끌어올게요. 이렇게. 여기다 얘기를 한다면은 A와 M 사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로 시작합니다. 왜? 2 더하기 1이니까요. 2 더하기 1이니까. 근데 2배 M 해버리면 여기 밑에 2가 사라져요. 2배 M을 하면 여기 사라져요. 1을 곱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중점이랑 좀 비슷한데요. 중점은요, 선생님 2개의 반띵이잖아요. 얘는 3개의 반띵이네요. 결론, 중점이랑 무게중심은 결국에 평균들이야, 평균들. 2개의 평균 될 것입니까? 3개의 평균이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무게중심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나오잖아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이 언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로는 일단 77번 정도 볼까요?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 77번을 한번 제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 보시면 정삼각형 ABC에서 A 좌표가 6,6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맞죠? 무게중심이 원점이 될 수 있나? 이 고민부터 해봐야 돼. 무게중심이 원점이 될 수 있나? 잠깐 생각해 본다면 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봐줘라. 알았지? 원래 돌려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그릴 것 같아. 콤마 6 맞죠? 무게중심이면 90도인데 정상각형. 모르겠다.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림이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90도 돼야 돼요. 일단은. 자, 정삼각형의 성질. 모든 점이 하나입니다. 내심, 외심, 무게중심 모두가 한 점을 향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수심, 방심 뭐 이렇게 있긴 하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 2개는 다 필요 없는 거고 배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수심은 뭐 수선의 교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용어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모든 점이 교점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응용해서 내버리는 게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었죠. 위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선. 그 선 안에 모든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그 라인 안에 있을 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점이 지금 0,0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0,0이에요. 근데 문제 뭐 구해달래? B랑 C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구하라는 거는 한 면의 길이 얼마게요? 라고 질문한 거라고.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방금 배웠던 단원이에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6에서 0 빼서 제곱해요. 6에서 0 빼서 제곱해요. 그걸 더해줘요. 이거였단 말이야. 맞나요? 루트 72. 다른 말로는 6루트 2. 그러면 기억해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몇 대면? 2대1.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는 3루트 2. 합쳐서 몇 루트 2? 9루트 2. 자,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는 친구를 배우죠. 삼각비. 2개는 기억해야 돼요. 2개. 2개의 삼각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개의 삼각형. 첫 번째로는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 정도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60도 3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1대 루트 3, 2 이거란 말이야. 그럼 모르겠으면 2대 루트 3일 때 내가 구하려는 x가 9루트 2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이 계속 이렇게 녹아온단 말이야. 녹아오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푸는 게 아닐 거라고. 만약 기억이 안 났으면 이런 거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알겠어? 공식을 모르진 않을 거야. 너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럼 중학교 거 꼭 복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87번 있죠?
저랑 방학 때부터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지만 개념 원리로 해보셨던 분들은 보세요. 이게 다 뭐게요? 어느 점일까요? 정답은 그냥 무게중심입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부터? 자,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제가. 정답은 무게중심입니다. 됐죠? 그럼 정답부터 찾고 해볼까요? 무게중심부터. 일단 무게중심. 3분의 1, 5, 6, 15. 뭐가 되겠나요? 3분의 8, 12. 그래서 5,4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아마 9가 정답일 것 같으면 두 개의 합일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됐죠? 그럼 증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명. 진짜 얘가 맞는가? 참고로 이거 개념 원리 유형 12번인가 뭐 그쯤 있었어요. 9번인가 12번인가. 저도 지금 안산 중이라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어려운 숫자네. 81, 16, 97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더하면요. 지금 더하라 했으니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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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큰일 나요. 3x제곱. 그쵸? 12, 30 y 3y 제곱 16, 24 뒤에는 지금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자, 우리가 공수 1에서 두 개 있을 때예요. 문자가 두 개 있었을 때, 특히 제곱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각자를 완전 제곱씩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각자를. 그래서 각자 만들면 얘는 3, 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추계 방정식 또는 복지점 방정식 써보면은 옵니다. 4입니다.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그냥 무게중심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냥 무게중심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기억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저는. 자, 마지막 얘기합시다. 두 개 남겨놓읍시다. 두 개 남겨놓고 좀 풀다가 그렇게 숙제를 할게요. 됐죠? 일단은 마름모랑 이런 건 다 아시죠? 형태는 다 아시죠?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넓이를 2등분.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넓이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행사변형은 넓이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조금 해보라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려볼까? 이거야. 예술표. 요거를 2등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대각선이요. 맞죠? 두 번째도 대각선이요. 그 외에 있어요? 많아요. 어디만 지나면 돼요?
저기만 지나면 돼요. 저기만 지나면 다 이등분 돼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모든 선에 대해서 이등분이 돼! 라고 하는 순간 누구도 되는 거야?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 세 말이 다 되는 거야. 세 말이 다. 요런 거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요런 것들. 그럼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사각형이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빠르게. 됐나요? 제가 한번 사각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각형. 됐죠? 여기에 조건을 하나 딱 주는 순간 이 친구가 돼요.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은 한 쌍이 평행하다예요. 한 쌍이 평행하다. 그래서 삐딱한 도형, 대표적으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 정의는 원래 이겁니다. 사다리꼴 정의는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도 있고 다른 여러 사다리꼴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변 사다리꼴은 사실 이름을 잘못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네임대로 하면 뭐야? 두 변이 같은 사다리꼴이야. 근데 원래 정의는 그게 아니야. 두 밑 각이 같은 사각형이야. 원래 사다리꼴이야. 정승지가 이거를 욕했어. 뒤쳤어요. 됐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가로로 싹 잘랐어요. 그 등변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기억해.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존재하고요. 이것 때문에 얘들이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두 밑각이 같기 때문에 얘들이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평행사변형으로 가게 됩니다. 평행사변형. 어떤 조건을 줬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평행합니다. 라는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두 쌍이 평행합니다.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성질은 뭐가 있어요? 두 쌍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고요. 마주보는 변의 크기도 같고요. 외편의 길이가 같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두 대각선이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2등분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이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마름모. 마름모로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는 직사각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마름모로 갈 때는 어떤 성질이 필요했어요? 마름모로 갈 때는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라는 표현을 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직이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넓이 공식 뭐예요? 마름모 넓이 공식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맞죠? 중학교 3학년 때 넓이 공식 배우면서 왜 AB sin θ가 된다 그거 증명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2분의 AB sin. 자, 네 변의 길이 같고 얘 그렇다 치고 직사각형은 뭐예요? 그럼 성질은 반대로 네 각 크기가 같아요. 90도로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였습니다.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넣어서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가치와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정의는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변의 길이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원래 정다각형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다각형의 정의. 그래서 얘는 이때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이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했죠.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대각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각선. 2등분하냐 수직으로 2등분하냐 그리고 같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때
대각선이 2등분하는 건 누구부터 다 돼요? 평사부터 다 돼요. 평사, 마름모, 직사경, 평사경 다 돼요. 수직 2등분은 누구부터 됐어? 얘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정사경 원래. 그리고 같은 거는 직사경, 정사경만 있는 줄 알지만 등변 사다리꼴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정리를 쫙 하면은 편했더라 이거였습니다. 편했더라. 그래서 89번 같은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89번 같은 거는 그냥 뭐 찾아달라는 거야? 아, 대각선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나 이거야. 맞지? 대각선 중점을 찾으면 되네. 그럼 자, 다시 그릴게요 여기. 자, CA의 CA 중점 찾아봅시다. 먼저 중점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2분의 5 더하기 AO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개 더해서 반띵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BD의 중점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당연히 2분의 B 더하기 1, 2분의 5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어때야 된다고? 당연히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만 정리해서 94번까지를 숙제를 해도 됩니다. 좀 한 10문제라도 줄이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